시간에는 두용준 기자와 함께 후원 방문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후원 방문 판매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후원 방문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후원 방문 판매 업체가 최근 1년 사이에 5개 업체이고 또 최근 공정에서 방문 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사실 후원 방문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이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등록 다단계 영업이겠죠. 무등록 다단계로 적발된 업체들도 꽤 있죠. 최근 들어서 NC 플랫폼, 코웨이, 코슈코, JN코슈, 진바이옴 이렇게 1년 사이에 5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이 중 3개 업체가 10위권 안에 드는 업체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후원 방문 판매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무등록 다단계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걸 좀 제어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돼요? 시정명령을 다 내리고요. 사안에 따라 조금 심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이 그친다면은 무등록 다단계 영업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정명령에 그치면 사실 무등록 다단계 영업이 방문판매법 처벌 수위가 굉장히 센데 시정명령에 그치면 재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죠. 예. 그리고 또 업체 법인을 바꿔가면서 또 계속 영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후원방판 같은 경우에는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되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허용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후원 방판을 하려고 그렇게들 애를 쓸까요? 다단계 판매를 정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다단계 판매 등록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자본금이 일단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반면에 후원 방문 판매는 자본금 조항이 없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는 영업을 하고 싶은데 법적 제약은 조금 덜 받고 싶고 또 수당은 많이 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 방문 판매를 선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단계 판매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되는데 5억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이게 딱 5억 원 갖고 시작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대체로 다단계 판매 업체를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이 들까요? 일단 기본 자본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에다가 공제조합 가입하는 거랑 인테리어, 사무실,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한 최소 10억 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 영업을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월 1에서 3억 원은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다단계 판매. 실질적으로 이 다단계 판매 업체를 차렸다가 금방 손들고 나가는 업체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 후원 방판하고 다단계 판매하고 어차피 모호하니까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이 자격 요건, 기본 요건을 좀 낮춰줄 기미는 안 보이는가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후원 방문 판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 등록 요건을 조금 낮춰주고 차라리 후원 방문 판매 업종을 없애는 편이 좀 낫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금 5억 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 유통에 자신 있는 사람도 선뜻 뛰어들기가 힘들고 또 빚을 얻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내 업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 다단계 판매가 실업 인구를 받아주는 그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그런 점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후원 방문 판매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대략 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최근 6년 동안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림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계속 후원 방문 판매 업종은 그 시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리만 코리아가 워낙 선전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도 후원 방문 판매 업체가 잘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우르르 몰려와서 다단계 판매 업체 중에서도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전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시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이렇다 할 뭐 결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례는 없나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러면 다단계 판매 업체가 후원 방문 판매를 선택한다는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 교두보를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 번은 뭐 그렇다 치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업종 전환을 하면 사업자들도 과연 기업을 믿고 과연 끝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후원 방문 판매 업종에서 가장 강자는 인셀덤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될 텐데 리만코리아는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도 1위를 고수했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후원 방문 판매 업체 리만코리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단계 판매 업체보다도 또 등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후원 방판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1년 이상 하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금방 여기 뭐 회사 설립해서 영업하면서 또 뒤쪽으로 또 다른 법인을 준비하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후원 방판이 조금 뭐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간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하시던 분들은 후원 방문 판매 가면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수당이죠. 뭐. 수당 풀리는 방식이 다르니까 뭐 제한은 없더라도 사실 후원 방문 판매 지급률 보면은 다단계 판매보다 낮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0%뭐 안팎인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 하위의 후원을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나하고 내 밑에 바로 판매원의 실적만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협업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공정위의 후원 방문 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후원 방문 판매 업체들은 뭐 어떻게 움직일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후원 방문 판매 업체 중에서 다단계 판매로 전환하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들었어요. 조합에도 그 관련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추진하는 기업도 있다고 들어서 조만간 좀 다단계 판매 업체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원 방판은 일단 이제 무등록 다단계의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그럼 이거는 사전 영업에 걸리지 않나?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방문 판매하던 업체가 다단계 판매 업체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 영업 때문에 반려가 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또 최근 기조를 보면은 공제조합도 조금 유연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공제조합에 찍히지 않은 기업이면 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히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자, 오늘은 두영준 기자와 함께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현실에 대해서 가볍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후원 방판 업체의 경우에도 그 경영진들 자체도 좀 부담 느끼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뭐 후원 대수가 짧으니까 사업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본인들도 경영진 자체도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다는 데 대한 심적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차제에 다단계 판매 진입 장벽을 낮춰서 대폭 통합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두영준 기자와 함께 후원 방문 판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